아, 네. 국민의당에서? 그렇습니다. 새해에 제가 직접 분석한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28군데 정도에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신년 벽두. 네. 문재인 독주. 네. 이렇게 갔죠. 근데 그거를 다 분석하다 보니까 묘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네. 결과가 뭡니까? 자, 그런데 네. 문재인 반기문 양자 대결하면 오차 범위 밖에서 문재인 승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안철수를 붙여서 3자 대결을 했어요. 이게 숨겨진 1인치입니다. 안철수가 10% 정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반가이 문재인에서 5가 가고요. 반기문에서 5가 가요. 안철수한테. 그러니까 1, 2등 석차가 변경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함의. 뭐냐. 안철수는 독자 세력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상태로라면 제3의 후보로 가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정계 개편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를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이거를 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인도 느끼고 있을 텐데 심각한 상황. 그렇습니다. 미국 갔을 때도 기자들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고. 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또 지금 당 따로 안철수 따로잖아요. 자, 그런데 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아마 안철수 주변에도 뭐 똑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또 하나는 안철수가 연말 연초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결선 투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당내 경선의 결선 투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새누리당, 뭐 개보신당, 그 뭐죠? 바른당, 바른정당, 뭐 된장 바른당 이렇게 또 뭐 인터넷 패러디하던데 하여튼 뭐 바른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반이 넘지 않으면 1차 투표를 해서 과반이 안 오면 2명이 프랑스가 그렇게 하죠 지금 2명이 결선 투표를 하자. 예. 이게 주장했거든요. 예. 그래야 본인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마지막 한 가지 빗줄기지. 그렇죠. 빗줄기.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주장해야 안철수도 기대할 만하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안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가장 유력한 당대표잖아요. 그럼 당이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국민의당이 발표했잖아요. 이거는 입법 과제가 아니다. 예. 이건 개헌 사항이지 입법 과제가 아니야. 도입 배제해버렸죠. 근데 저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는 뭐 눈에 딱 보이기는 박지원 의원이 완전히 그 안철수 배제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신에 어긋난 것 같아. 아니, 그분들 다 민주당에서 한 자리씩 다 해먹던 사람이. 아니 근데 원래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패를 갈라서 나갔잖아.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전당대회 기간 중이잖아요. 박지원 씨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요? 내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의리가 있다는 걸 보이면서 안철수가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반기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암수에 걸린 거야. 손학규는 어디가? 그러니까 손학규도 들어오라고 그러고 반기문도 들어오려면 기존에 털을 잡고 있는 안철수가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배제하려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주장했던 걸 뺨짝으로 때려버린 거거든. 결선 투표제 이거 입법까지 아니야. 이거는요. 안철수 나가. 이제 우리가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 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또 철수하나. 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의 가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철수는 매력이 없어졌어. 그렇죠. 정치를 근데 접는 저는 의미는 아니고요. 철수라는 게. 접구, 그렇죠. 안 접구의 문제는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요새 그 박지원 의원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 김종인 의원하고 굉장히 그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게 개헌 얘기하죠. 예. 네. 그리고 반기문도 좋아, 손학규도 좋아, 이재명도 좋아. 누구든지 뭐 개헌, 내가 대통령 시켜줄게 개헌하자 하고 만약에 모인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하고 지금 그 김종인 대표, 김종인 박사님하고 이런 개헌파들이 모인다면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까? 그 전에
박지원과 김종인이 캐릭터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지만 그런데도 지금 같은 워딩과 같은 발언과 같은 노선을 걷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재인이 싫어. 그런데 이거거든. 지금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바가 딱 있거든요. 내각제 해서 이제 총리로 해서 경제민주화 하겠다라는 이게 뚜렷한 얘기가 항상 있는데 박지원이라는 분은 자기도 총리잖아, 목표는. 그래요?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요. 뭐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하죠.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요. 전 몰라서요. 문화부에 가보면요. 역대 지금 문화부 장관 중에 누가 제일 잘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박지원을 꼽아요. 아. 행정 능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분이.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옛날 보사부 장관 중에 누가 최고였냐 하면은 유시민을 꼽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욕심이 안 김종인은 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경제수석으로서 가장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어. 했죠. 네, 김종인. 근데 사실 그 양반이 거기서 국민연금 만들었어요. 의료보험도 만들었고. 그럼? 근데 오래전이라 기억을 잘 못하죠, 사람들이. 본인도 못하겠네. 예, 그리고 본인이 아니야 본인은 해. 그래요? 이 사람이 그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것 중에 하나는 실행을 한 게 있거든요. 재벌들의 그 비업무용 토지를 다 팔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그 의료보험을 만들었고 국민연금을 만들었다라는 게 그분한테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성과가 치적이에요. 있네요. 있죠. 뭐 그러니까 재벌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걸로 우리가 미워하지만. 네.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유시민 같은 사람은 이 말빨이 워낙에 현란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자기가 일한 것들에 대해서 이 대포럼 시키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 그 성과에 대한 거를. 네. 그리고 이제 그 김근태 의원도 옛날에 복지부 장관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박지원이라는 분이 그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이 뭐 그 일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총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욕심이 있을 겁니다. 박지원 대표는 제가 인정해요. 의정활동 능력 이런 것은 인정하고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호남원들 모아놓고 당신들은 왜 정청래 의원처럼 못하냐. 그 핀잔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야? 실제로요? 그래서 인정하는구나. 실제로 요즘에도요? 아니, 옛날에. 다 같이 할 때. 그래서 호남의 모모 의원들이 그런 그 저녁 때 저녁 먹다가 혼나면 나한테 와요. 아니, 정청래 의원 때문에 우리 또 핀잔 먹었다고. 왜 의정활동을 정청래 의원처럼 못하냐. 그 이후부터 더 좋아졌다가 지금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또 이제 견제하신 거 보면은 아니 나는 예. 박지원 대표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요. 정보력도 유능해요, 있고. 유능해. 근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김무성 등하고 합치지 말고 박정희 후예들하고 합치지 말고 우리랑 힘을 합쳐서 진정한 정권 교체를 하자. 이런 거예요. 올곧지 않아. 네. 늘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 때문에 아마 그게 정청래 그래서 의원하고는 좀 안 맞지. 박지원 대표는 정치는 생물이다. 이 말로 모든 걸 다 피해 나가요. 10월 24일 날 개헌하자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정략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2달 후에 바꿔. 그러면서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정치는 생물이다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야.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어. 그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방금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우리랑 손잡자 우리 당이랑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당 그 당원들이랑 우리 당이래 내 당도 아닌데 민주당 당원들은 반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보세요. 내가 또 예언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뭘 가지고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을 했다. 그러니까 김무성, 손학규 등과 잡는 것은 김대중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제2의 DJP 연합을 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미워하는 게 추미애 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 DJ라는 그 화두를 딱 놨을 때는 어느 누가 뚫릴 게 없는 거야. 그럴 건 없죠. 그리고 김원걸 위원장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렇게 당차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미치겠는 거지. 자 방금 추미애 대표 새 기자회견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정말 잘했어요. 네. 정청래 의원이 뉴 DJP 연합 얘기했는데 그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할 거라고 그랬지만 네. 지금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기문 중심의 뉴 DJP 연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저는 합한다니까. 내통하고 있지 않나. 나는 합한다니까. 네, 내통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 두 당은 반드시 합할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럼 안철수 어디가? 같이 있는 거지 그냥. 같이 거기. 있을까요? 그럼.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더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을 해서 그 이름을 진 걸 보고 왜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바른정당? 저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요. 식당 이름이 맛있는 식당 이런 의미예요. 교훈 착하게 살자. 그거는 훨씬 그래. 뭐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맛있는 식당을 우리가 갔어. 근데 조미료나 팍팍 쳐놓고 맛없는 음식이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뭐야 이름이 이런데 이게 뭐야. 이름 때문에 계속 출국을 당하게 돼 있어. 손혜원 국회의원을 치면 손혜원 의원은 잘한다. 아, 그건 그런 거 아니야. 잠깐 갖다 붙이지 그런 거 아니야? 마. 바른정당은 일단은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유승민이라는 카드가 있고 또 뭐 반기문을 데리고 와서 국민의당 합칠지 안 합칠지 지켜봐야겠고. 근데 문제는 새누리당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얘기도 나오는 거고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웃기고 있어. 진짜. 거기는 내가 나갈래. 원래부터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19대 때도 보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모든 의원한테 문자합니다. 남의 당인데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되면. 보좌관이겠죠. 뭐. 그래서 생각하고 있구나 했는데 윤상현이든 유승민은 대선 전국의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못하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과학적 근거 이걸 다 뛰어넘어서 제가 이 시대 참 역술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문재인이냐 아니냐의 선거예요. 대선. 자. 이번 대선은.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있잖아요. 아니냐? 문재인이냐 문재인 아니냐 이 선거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아니냐 그러면 아닌 쪽에는 누구나 와도 안 돼.